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신 글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6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의견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방문 접종에 앞서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충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로리만 해양정원 조성과 해미국제성지 명소와 태안서산 고속도로 건설 등 충남의 역점 과제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여부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 서해안에서 각종 해양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령에선 어선 엔진이 고장나 선원 13명이 구조됐고 저천에선 4명을 태운 어선이 배관 누수로 침수됐습니다.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의 설계비가 반영됐는데요.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는 적지만 충남도는 사업 시작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 607조 7천억 원 가운데 8조 3,73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7%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6억 원과 갯벌 식생조림 사업비 1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2,400억 원을 들여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국비 확보로 실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수시 배정으로 사전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예타 통과에 굉장히 청신호가 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갯벌 식생 조림 사업에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오히려 예타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여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서산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비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교황청이 지정한 국제성지는 전 세계 30곳으로 희소 가치가 높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종교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의 미래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을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세 바퀴 산업에서 네 바퀴 산업으로 서산의 산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태안서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초조사 연구비로 3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태안에서 서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5km 노선으로 열악한 서해안 교통망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보고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는 우리 태안이 염원했던 부분입니다. 50년 염원 사항이 이제 실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 아산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비로 3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정부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가능성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가 긍정적이라고 밝혀 올해 안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 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삽교육사 신설 전망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장내 신설역에 예산을 배정한 사례가 없어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충남도와 예산군이 일정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요건을 갖춰야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앞바다에서 배가 침수되거나 표류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5일 낮 12시 20분쯤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13명을 태운 어선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 표류했습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현장에 경비 함정을 보내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오전 8시쯤에는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4명을 태운 어선이 배관 누수로 침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 주말 모두 5건의 해양사고에서 19명을 구조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는 6일 충남도서관에서 교통안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교통 관련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교통안전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교통안전의 날 기관단체가 협력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음주운전 과속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충남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실천활동 우수 사례 공모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유지선 담당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센터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또 청소년 특별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구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2005년부터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공통의제를 바탕으로 정책 발굴과 실천 활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통의제는 공정을 주제로 경제활동, 교육, 권리 및 참여, 복지 등의 세부 주제 영역을 선정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충남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21년 18명의 위원들과 함께 충남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운영하였고요. 청소년 특별회의, 충남 지역회의 활동을 함께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였던 전국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회의 실천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저희 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공모에서 청소년 특별회의 정책 분야인 공정과 관련해 도내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와 운영,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같은 정책 2건을 제안하였고요. 또한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대회 운영, 도의원 간담회, 캠페인 등을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을 받아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계획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올 한 해 정기회의, 임시회의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함께 운영하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관련 부처와의 정책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2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활동했던 청소년 위원들과 마지막 평가회의를 진행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도 내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청소년 특별회의 공통의제와 자치 주제를 선정하여 이것들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와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환류체계를 성립하고 제안된 정책의 반영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 모니터링 또한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충남 청소년 참여위원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상과 관련해 유지선 담당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주택 매매 거래가 한 달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7만 5,2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7.8%,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도 89만 4,2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줄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지난 10월 1,787건 거래되면서 전월 대비 5.9%, 전년 동월 대비 25.6% 감소했습니다. 19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은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세종의 거래량은 365건으로 전월 대비 42.1%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35.9% 줄었습니다. 충남의 거래량도 4,357건으로 전월권 대비 2.2% 감소했고 충북도 3,234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하고 주택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을 조이고 금리가 인상되고 여기에 더해 집값 급등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지표인데 충청권,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한 단어로 살펴보는 키워드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 5분의 기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배방초등학교 6학년 오수아 학생의 작품인데요. 올해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골든타임 5분의 기적, 함께 지켜낸 희망의 시간으로 완성도와 전달성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는 해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살처분입니다. 지난 5일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10만 마리와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금류 23만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는데요. 고병원성 AI는 올 하반기 충북과 전남에서 각각 4건이 발생했는데 결국 충남에도 바이러스가 퍼진 겁니다. 현장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고 인력을 확충해 AI 확산을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이번 주를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174개 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추모제,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모위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김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9개 마을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는 전국 54개 시군구가 187곳을 신청해 최종 50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